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사용하는 법을 봤었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코드 안에 이제 블록을 구성하는 중괄호를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if 한 다음에 조건 들어가고 이렇게 중괄호 블록을 만들어요. 여기서 console.lo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출력했다고 치죠.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가 한 줄밖에 없을 경우에는 중괄호 사용을 생략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거든요. 한 줄로 한다고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변종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코드 형태가 패턴이 여러 개가 되면은 가독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밖에 없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렇게 블록 사용을 권장을 해드려요. 자, 이 블록 안에 다른 구문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if 문도 들어갈 수 있고 스위치 문도 들어갈 수 있고 for 문도 들어갈 수 있고 while 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문법들이 이 표현 방법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쓸 수가 있어요. if 스위치 while for 이렇게 있었죠. if 스위치 while for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끼리 if 안에 if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 안에 if, 스위치 안에 스위치, 스위치 안에 while, 스위치 안에 for while 안에 스위치,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스위치,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이런 식으로 서로 중첩이 가능해요. 이제 슬슬 정신없죠. 근데 이 패턴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네 가지 패턴만 보시면 돼요. if 문하고 스위치 문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if 문을 더 많이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while 문하고 for 문도요. for 문을 더 많이 씁니다. while 문은 아마 한 번도 안 쓰실걸요? 그래서 잘 안 쓰이는 문법들 두 개를 배제하고 나면은 네 가지 패턴만 남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코드상의 블록이 중첩되기 시작했으니까 변수에 대한 남은 그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변수의 유효성 범위 내지는 변수의 스코프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게 박 키워드를 쓰는 경우랑 let 키워드를 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코드로 바로 볼게요. 일단은 let 키워드를 쓰는 경우부터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기본적으로 변수를 바깥에서 만들면 블록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num3라는 변수를 이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했죠. 블록 num4는 200이 될 거고요. 여기서 200이 출력을 합니다. 근데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 선언된 거 기준으로 블록 안에서 생성된 변수는 그 블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블록이 끝남과 동시에 그 변수는 컴퓨터 안에서 소멸돼요.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는 실행하면 이 마지막 부분 블록 밖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블록 밖에서 num4를 출력하려고 했는데
넘포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면서 넘포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 규칙이에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근데 바퀴워드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블록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if 조건이 거짓이죠. 그럼 이 블록이 실행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이 안 되는데, 출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까처럼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정의되지 않은 값, undefined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에러는 안 나요. undefined라고 출력이 돼요. 이것만 해도 사실 좀 웃긴 거예요. 에러가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러가 안 나고 지 나름대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조건이 참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여기를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num2는 블록이 있건 없건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바로 만들어진 애를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블록이 있건 없건 그냥 다 인식을 해요. 만든 적이 있다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num2가 인식이 돼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블록 밖을 빠져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 안 된다라고 거의 20년 동안 배워왔는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언어가 나타나더니 우리는 이거 돼지롱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존 프로그래머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굉장히 다른 규칙들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 굉장히 괄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게 서러웠는지 ES6 나오면서 let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워드로 변수 만드는 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염두하신다면 그냥 쓰지 마세요. 바라는 애는 없는 셈 치세요. 포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et으로 초기식을 만들면 이 j 값이 포문에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밖에서 j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 에러예요. 근데 바로 만들면 블록이 있건 없건 전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포문 밖에서 이 초기식 변수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든 변수는 블록이 있건 없건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인식된다. let으로 만든 변수는 블록 밖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번에서는 반복문 안이라고 출력하고 반복문 밖에서까지 이어서 출력이 가능해지는데, 두 번째 포문에서는 반복문 안에서 출력하고 반복문 밖에서는 그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5단원 1번 예제는 중간중간에 에러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실행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한꺼번에 실행을 하면 쭉 가다가 4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대요. 여기서 이제 에러를 만났죠. 이렇게 에러를 만나면 그 이후 내용은 실행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 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예제는
현상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에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실행하지 마시고 요 섹션 단위로 드래그 하셔서 코드러너로 실행하시면은 딱 그 부분만 실행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올바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렛과 바의 마지막 차이점이요. 원래 모든 변수는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선언이라는 거는 램 카드에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점유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을 잡아놓지도 않고서 값을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는 당연히 에러예요. 어떻게 할당을 하고 선언을 나중에 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방을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짐부터 푸는 거예요. 근데 반은 그게 가능해요.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 이거는. 그래서 위의 코드는 당연히 에러입니다. cannot access x before initialization. x가 초기화되기 전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언한다라는 게 메모리에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만든 변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 에러 안 나요. 그냥 멀쩡히 실행돼요. 정리하면 2015년도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는 다밖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사람이 주의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바라는 방법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도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근데 렛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바로 거기 그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실 때 바는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1번 예제 변수의 스코프라는 주제였고요. 자, if문 안에 포함된 다른 구문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 안에 새로운 if가 있고요. else if 안에도 또 if else가 있을 수 있고 else 안에도 뭐 다른 형태의 조건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딱 들어와서 if문이 거짓이더라. 그럼 다음 else if로 넘어가겠죠?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조건을 또 판별하래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 조건을 보는 거다. 이렇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가 78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if문을 체크를 하는 거죠. 블록이 중첩되면은 먼저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어디까지가 한 세트인지를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시기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인 번호 옆에 마우스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아랫방향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중괄호 단위로 코드를 접었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한 세트인지 보이는 거죠. 포인트가 7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78이죠. 조건이 충족되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패스를 해요. 출력했어요. 그 다음 라인에서 조건을 또 판단하래요. 78이 90보다 크다. 아니죠. 다음 조건 넘어가요.
78이 80보다 크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else로 가요. 그러면 여기 출력하고요. 여기 빠져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if는 아까 바깥에 있는 if에 연결된 거니까 이미 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else는 안 하고 넘어가겠죠. 코드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뭐 메모장이 됐건 필기할게 됐건 하나만 띄워 놓으시고 이제부터 설명 들어주세요. 물론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펜으로 그려가면서 코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가늠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if문이 진입되는 요 위치에서요, 요 라인 번호 옆에를 더블 클릭하시면 동그랗게 점이 생겨요.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동그랗게 점이 생겨요. 이거를 중단점 내지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단축키로는 F9를 누르시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여러 개 찍으실 거 없어요. 그냥 블록에 진입하는 그 첫 줄에만 찍으시면 돼요. F9 단축키 설정 혹은 해제. 그 다음에 이제 F5를 눌러서 실행하세요. 그러면 디버깅 모드라는 걸로 실행이 돼요. 최초 실행할 때는 뭔가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Node.js 기반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Node.js라고 여기 세 번째 나와요. 요거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F5 디버깅 시작이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화면이 좀 변해요. 자, 왼쪽에서는 여기로 이제 활성이 바뀌고요. 코드 라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 놓은 곳에 이렇게 화살표가 가 있으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배경이 바뀝니다. 이거 코드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라는 게 여기를 실행했다가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코드가 한 단계씩 실행이 됩니다. 자, F10 누를게요. 그러면 if 조건 판별한 다음에 일로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실행됐다가 아니라 실행될 차례라는 거기 때문에 패스입니다가 아직 출력되진 않습니다. 자, F10 한 번 더 누를게요. F10. 그러면 패스입니다가 이제서야 출력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 판별하러 온 거죠. 자, 여기서 F10을 또 누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또 F10을 누를게요. 그럼 조건이 안 맞아요. 근데 else는 판단할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 F10 또 누르면 끝까지 빠져나갔네요. 이제 끝났죠. F9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첫 줄에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F5를 통해서 디버깅 모드 시작. 그 다음에 F10으로 한 줄씩 코드를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한 코드의 실행 과정과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디버깅 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우리 수준의 코드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더
더 많이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요 정도로만 해갖고 이 코드를 하나하나 디버깅해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if 포입니다. if문 안에 포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문을 수행하기 전에 포문의 조건이 맞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K가 5래요. if문을 들어왔어요. K가 1보다 크고 5가 1보다 크고 그리고 K가 10보다 작다. 조건 둘 다 맞죠?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포네요. 자, I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K는 5 고정이죠? I는 1부터 9까지죠? K 곱하기 I래요. 그럼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죠.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K가 12였다. 그러면 12가 1보다 크다는 맞지만 12가 10보다 크다는 안 맞으니까 요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else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포문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값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딴 걸로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요. F5. 자, 여기서 지금 멈췄어요. 그 다음에 F10. 안으로 들어왔네요. I가 1. 10보다 작다. 조건 참이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한번 출력하고 또 I가 1 증가. 자, 밑에 여기 출력창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싶으시면 컨트롤 J 누르시면 나와요. 컨트롤 J. 밑에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자, 이렇게 디버깅이 되는 동안 왼쪽 화면을 잘 보시면 현재 쓰이고 있는 변수의 값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F10. I 증가하러 왔죠? 증가하고 다시 1로 넘어가면, 자, 현재 I가 2예요. 아직 플러스 안 했어요. F10 눌러요. 그러면 I가 이제 3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의 변화량도 내가 옆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다 끝나고 나가네요. 자, 많은 양 아니거든요. 1번, 2번, 3번. 요것만 이제 5시까지 해보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버깅 꼭 해보세요. 나중에 HTML 들어가면은 디버깅이 잘 안 돼요. HTML 안에서는. 그때는 그래도 포문 같은 거 이제 평소에 디버깅을 꾸준히 해놓으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제 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질 정도까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HTML 수업할 때는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들어와서 목소리 되게 커졌어요.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글씨 여기까지 할게요.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